자, 일단 어제 유튜브도 보셨고, 이제 라이브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게시글도 썼고, 네, 쇼앤프루브 했습니다. 맞죠? 승부 때려가지고, 또, 이제, 또 몇십 장 또 시원하게 또 챙겼고, 이제 오늘도 배팅을 좀 하고 싶은데, 어제 보셨겠지만, 회차 그럼 다 썼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배트맨만 딱 그만큼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팅은 못해서 오늘은 좀 참고 넘어가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월드컵 같은 경우는 오늘 가볍게 앞에 잠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제 오늘 경기들이 사실 이제 1차전에 무승부를 깠던 팀들의 경기들이라 가지고 2라운드에 이제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오늘 사우디랑 하는데 라민 야말이 니코 윌리엄스는 모르겠어요. 일단 라민 야말은 스타팅할 걸로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총력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갖다 박아버린다는 스페인의 입장이고 1차전에 왜 그게 공격이 안 뚫리고 이제 정적인 경기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분명 피드백이 오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2라운드는 스페인이 학살이 될 것이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라운드에 그 이제 주전 이제 발탁을 받았었던 그 선수들이 이 전방에서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 좋지 못했었죠. 사실 너무 정적으로 가만히 서 있어서 공만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드필더 입장에서도 이 선수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공간을 줄 때를 찾지를 못해서 공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뚫지를 못했었죠. 원래도 카페바르데가 이 식스백까지 운영을 하면서 넓게 퍼져서 윙어들을 아초에 차단해버리고 수비 자체를 잘한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스페인의 축구가 너무 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니코 윌리엄스가 나와주면 더 베스트긴 하겠지만 일단은 라민 야말이 나옴으로써 측면의 수비가 훨씬 더 쏠리게 될 거고요. 그걸 라민 야말이 개인 기량으로 뚫어냈을 때는 중앙에 그만큼 공간이 조금 더 생기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이 오늘 더 강한 정배당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스페인이 우세한 거는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핸디캡이 이미 2핸디, 1핸디도 사실 배당이 맛이 없죠. 그래서 2엔드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3점차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페인이 유리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벨기에 대 이란. 이란이 1라운드에서 뉴질랜드랑 이제 팽팽한 이제 골 싸움을 하면서 2대2의 무승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벨기에랑 붙게 되는 거는 사실 이란 입장에서 좋게 바라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벨기에가 1차전에 페인이 됐던 거는 결국 9번 공격수 데크텔레라르의 확실한 이제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루카쿠가 교체되고 들어와가지고 수비수 우겨넣으면 자책골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전반에 의외로 벨기에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루카쿠가 풀타임 뛴 체력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교체 출전이 또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타이밍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고 벨기에 학살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란이 어려운 경기를 할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루과이 대 카페바르데인데 이거는 카페바르데가 많이 주목을 받았죠. 역사적인 첫 월드컵 승점을 스페인이라는 지금 세계 2위 에피파랭킹 2위 국가를 상대로 따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 투지가 굉장히 뛰어났었던 경기를 펼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은 스페인이랑 우루과이는 결은 다릅니다. 오늘도 우루과이가 매우 유리하다고 보게 되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스페인은 이쁘게 만들어서 넣는 팀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기회가 오기 전까지 끝까지 공을 돌립니다. 반대로 전환시키고 중앙으로 뚫어왔다가 공간 안 나오면 다시 뒤로 빼고 반대 전개하고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공 돌리면서 점유하면서 확실한 기회 박스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골키퍼랑 그 마주보고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가지고 넣으려는 팀이에요. 근데 우루과이는 그게 아닙니다. 일단 때려요. 대포알을 갖다 박아버립니다. 발데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선수들이죠. 이 걔네들이 일단 때려버립니다. 그게 이 우루과이 축구예요. 우루과이는 굉장히 중거리 슛 빈도가 많은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이 우루과이의 축구를 상대로 카페베르데가 굉장히 넓게 또 퍼져서 수비를 하는 선수비 후역습 체계를 가져가긴 할 텐데 그 상황 속에 그 중거리 대포알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지 그게 오늘 경기에서 아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경기긴 합니다. 그래도
스페인보다 어떻게 보면 카페베르데 입장에서는 우루과이가 더 상대하기 까다로울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대 이집트 경기인데, 뉴질랜드는 사실 지금 도깨비예요. 그 이란이랑 2대2 스코어 나오면 안 됐어요. 원래라면은 져야 되는 경기였는데, 제 생각에는 2대2를 챙기면서 이번 월드컵 행보가 조금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크리스 우드를 전방에 내세우는 그 이제 뉴질랜드 축구가 원래 크리스 우드 빼면은 진짜 시체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스 우드도 활약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전방에서 세트피스 노려볼 테고, 이집트가 당연히 주도하는 싸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유럽권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뉴질랜드는 사실 샌드백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벨기에랑 경기하면서도 이집트가 못했던 것도 아니었긴 했지만, 결국 이 오늘 경기에서도 마르무시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살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이번 대회 사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공격 상황에서 뉴질랜드가 좀 끈질기게 붙으면 이집트도 좀 난해한 경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가볍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MLB 바로 넘어가 보면, 이제 오늘 MLB는 비 소식이 있는 경기가 두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중에서 토론토 시카고 컵스 경기는 아마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정 넘어서까지 비 소식이 있고, 이 경기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전에 비가 오고 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프리뷰를 좀 진행을 하고, 요거는 제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진행 안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자, 그래서 일단 하나씩 봐보면, 뉴욕 양키스 대 신시내티 경기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 로드리게스 대 체이스 번즈입니다. 이거는 로드리게스의 볼질 때문에 신시내티가 이 경기를 거저먹을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지만 제 기준에서는 양키스 정배 절대 못 봅니다. 이거는 신시내티 옆에 볼 수밖에 없는 게, 체이스 번즈가 동네 북도 아니고 어제 신시내티가 이겼던 결과를 떠나서 이 로드리게스는 스스로 자멸하는 피칭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메이저리그에 지금 데뷔를 하면서도 사실 이전까지도 보여줬던 성적들이 결국 볼넷 관리가 안 됐던 것 때문에 스스로 위기가 자초됐던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텍사스전 볼 때마다 진짜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신시내티는 볼넷 걸어 나가면 또 발야구 하고 득점권 만들고, 그 다음에 사이 스튜어트, 그 다음에 스와레즈, 로우, 장타 또 가미해가지고 어제 스티어 홈런도 때렸죠. 장타 가면은 야구로 신시내티가 체이스 번즈가 버티는 양상 속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에머 로드리게스가 재고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전제 속에서 저는 이 경기를 어쩔 수 없지만 신시내티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대 미러키 경기인데, 어제 똥줄 언더 났죠. 여러분들 언더 건 사람들 많을 건데, 일단은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냥 방망이 끝에 살짝 걸려서 밀린 타구인데, 그게 이제 우측 담장 폴대 옆을 살짝 넘어가면서 바람을 타고 또 기분 좋게 끝내기 승리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제 이제 유리배 연투했고, 맥일도 나왔고, LCB까지 나왔는데 LCB가 털린 거였었고, 미러키는 오늘 경기에서 당장 이제 투수 운영이 굉장히 걱정이 되죠.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리가 연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못 나옵니다. 하지만 수아레즈랑 이글레시아스가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나왔었던 폰테스였나요? 걔까지도 아마 연투 가능할 것 같고, 이제 엘더가 6이닝만 던져주면 애틀랜타가 할만해요, 이 경기가. 그래서 게서의 기량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게서가 지난번 등판에서 그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너무나도 완벽한 피칭을 해버리면서 저 또한 판가름하기가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 전에 이제 애틀레틱스 상대로만 이제 원정 가갖고 홈런 4방 쳐맞으면서 개털렸던 모습 생각하면 사실 지금도 악몽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게서 사실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칭인데, 여전히 저한 3쿼터 사이드 수준의 이 피칭을 하는 특이점이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강점은 있겠지만, 좋게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데이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이 경기가 좀 반반 게임이지 않나 싶긴 해요. 일단 이 경기 수입전입니다. 그래서 애틀랜타가 홈에서 지금 수입을 노리고 있는 경기이다 보니 조금 더 불안 요소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엘더가 버티는 능력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투수가 나와 있다는 점에서 애틀랜타의 타격 데이터도 사실 비교를 해봤을 때 게서가 볼질하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은 어느 정도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점도 높아 보입니다. 해외 기준에서 9점 잡혀 있는데 그 정도까지 점수 날 경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언더 양상 생각하면서
지금 그 뭐야 이 경기는 애틀랜타 승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인데 몬테로 대 데이비스 마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수입전이에요.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수입을 노리는 경기인데 오늘은 화이트삭스가 해볼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틴이 최근에 좀 부진했던 경기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마틴의 그 브레이킹볼과 빠른 공의 조합 가지고 삼진 능력을 보여주는 거는 여전히 현역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 경기도 그렇고 6월 달에 원정 경기 두 경기가 개털렸는데 해당 경기들이 이 워낙 타격에서 홈의 강점을 보이는 타자 팀들을 만났어요. 미네소타 원정도 마찬가지였었고 양키스 원정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디트로이트도 최근에 실제로 홈런 의존도가 꽤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실제 그때 이제 상대했었던 이 미네소타나 양키스보다는 마틴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수월한 피칭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바로 이 디트로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격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마틴이 6이닝 이상을 버틸 가능성은 꽤나 다분해요. 이 경기가. 그리고 화이트삭스가 오늘 경기 그렇게 불펜 지원까지 가능한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이 경기까지 잡아서 노리기는 사실 상황상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이번 시리즈를 이기면서도 두 경기 모두 4대3, 4대1, 4점 차로 4점씩 뽑으면서 이겼죠. 이 투수들이 화이트삭스 타선을 억제시키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거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몬테로와 상성이 좀 안 좋아요. 몬테로가 화이트삭스 타선과 상성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특히나 상위 타선에 있는 애들은 말인데 상성이 좀 좋지 못해서 오늘 경기 조금 공략당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이트삭스 승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사실 어제 경기를 이겼어야 됐어요. 맥도날드가 개볼질하면서 진짜 매 이닝 위기를 허용했음에도 샌프란시스코가 안타 7개 때릴 동안에 마이애미는 안타 1개 때리고 2점 뽑았었습니다. 볼질 가지고 계속해서 삽질을 하면서 저도 어제 사실 마이애미 승을 구매를 하는 입장에 저도 어제 이제 네폴 가져가면서 주력 잡았던 게 워싱턴 승 마이애미 승이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똥줄 탔던 경기였었는데 결국 예상대로 그냥 볼질이 경기를 말아먹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마이애미도 이 타격적인 측면에서 결국 한번 폭발할 수 있는 게이그를 상대로 폭발했던 모멘트를 만들었던 게 핵심이 됐던 건데 오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단 샌프란시스코 타격은 이정우를 필두로 지금 이정우, 아라에즈, 그 다음에 엘드리지, 그 다음에 슈미트 얘네들은 찐이에요. 지금 존나 잘 쳐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칩니다. 타격감이 너무 좋고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이번 시즌 포기한다 하면서 셀러로서 지금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이 곧 다가오겠죠. 이제 올스타전 끝나고 이렇게 하면 그때까지 이제 팀을 정리할 거라는 입장을 좀 내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리가 되겠죠. 하나하나 이제 데버스도 마찬가지고 아라에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아라에즈도 마찬가지고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정우 빼고는 사실상 다 넘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의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소식이 나와서 그런지 선수들이 조금 빡세게 경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선발에서 이제 로고넵이 나오니까 안정감은 2배겠죠. 그래서 어제는 샌프란시스코를 제가 어제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격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지만 맥도날드의 볼질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이애미 승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상황이 다르죠. 샌프란시스코 타격은 어제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발에서 영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건데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귀스토에다가 로고네 선발 받쳐주고 샌프란시스코 타격에서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게 되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은 마이애미 상대로 리벤지 한번 해주지 않을까. 이것도 심지어 이제 마이애미의 수입전이에요. 수입전. 그래서 더욱더 로고넵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파베이 대 워싱턴 경기인데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워싱턴 승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워싱턴 내셔널리그에서 지금 홈런왕 유격수가 지금 CJ 에브람스입니다. 어제도 홈런을 때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OPS 0.8 넘어가고 이제
타율도 2할 8푼이 넘어가면서 홈런 어제 16호 홈런 때려내면서 이 CJ 에브람스가 내셔널리그 유격수 홈런왕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타 생산되고 제임스 우드 어제도 밀어쳐서 결국 한 개 만들고 안타까운 게 있다면 어제 수비하다가 이제 진짜 호수비였어요. 그거 빠졌으면은 이제 워싱턴 어제 못 이겼었는데 제이콥 병이 어제 경기 수비를 하다가 펜스에 진짜 그 갖다 박으면서까지 그 캐치를 해가지고 머리 위로 넘긴 타구를 슈퍼 세이브로 수비를 했지만 이거를 이제 어깨를 부딪혀서 중간에 교체가 돼버립니다. 제이콥 형이 오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딜런 크루즈도 타격감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딜런 리드 같은 경우에는 좀 살아나야 되는데 고정값이 좀 있는 선수라 가지고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인 것 같고 제임스 우드, 루이스 가르시아, 그 다음에 CJ 에브람스 오늘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경기는 절대 아니다. 당연히 닉 마르티네즈 강합니다. 강하죠. 지금 근데 제가 누이 말씀드렸지만 마르티네즈의 실질적인 X값 자체가 그렇게 이제 압도적이다라고 느낌은 들지 않고 앤드류 알바레즈 같은 경우에 이닝이 길지가 않아서 어제도 이것도 카발리가 개볼질하면서 미친놈처럼 개쳐맞고 해가지고 템파베이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면서 결국 4회를 못 마치고 강판을 냈어요. 그거를 파커가 잘 막아줘서 넘어가서 다행이지. 어제 파커 로드가 고생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워싱턴 불펜에서 잘하고 있는 투수 러블레이디랑 그 다음에 저 이제 플린이랑 얘네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워싱턴에 지금 필승조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면 뒷심 싸움에서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언더를 가려고 하니까 양팀 타격감도 사실 그렇게 어디 가서 꿀릴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어제 점수가 실질적으로 났던 점수는 4대3이라는 스코어였지만 더 많은 점수가 나야 됐다는 경기였었고 실제로 타격에서 양팀 타자들 특히나 얀디 디아즈, 아란다 타격감 굉장히 좋았었고 템파베이도 매섭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언더 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워싱턴도 생역배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정도 보게 되는 이유가 타격 데이터 측면에서 템파베이가 그렇게 매섭게 쳤음에도 워싱턴도 밀리지 않은 타격이 분명히 있었고 최근 데이터도 어제 제가 워싱턴 승을 고렸던 이유 자체도 최근까지 워싱턴의 타격감이 훨씬 더 템파베이보다 좋았었기 때문에 타격 데이터가 앞서기 때문에라면 오늘도 좌투수 꺼내는 이 경기에서 템파베이 입장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 이거는 사실 징크스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더스틴 메이가 지난 경기에 완봉승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완봉 완투 다음에는 부진하는 경기를 한다라는 그 야구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의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타격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수입전이에요, 하필이면. 콜렉 대 메이면은 메이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피칭 제가 굉장히 고평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완봉승을 하고 난 다음 경기에 대한 징크스를 좀 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결국 사실 정상적인 운영만 될 수 있다면은 투수 운영에 있어서 양팀 모두 휴식을 하려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조금 더 불펜 저력까지 생각했을 때 세인트루이스가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캔자스시티는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캔자스시티는 바람이 부는 홈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 못지않게 홈발을 받으면서 장타 생산을 그렇게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원래 여타 다른 투수들이었으면 오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니다 보니까 이제 투수들이 콜렉이랑 메이라면 사실 약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언오버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캔자스시티의 타격을 좀 생각을 해보면 홈에서 한번 이거 수입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다만 이 경기는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비가 와서 경기 시작이 늦게 될 거기 때문에 선수 컨디션이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가 완봉승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다음 경기 부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더스틴 메이가 5월달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피칭은 리그에서도 손에 꼽게 정말 잘하고 있는 피칭이죠. 무너졌던 경기가 한두 경기 있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도 조금은 더 이제 뭐랄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경기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지성 클리블랜드 승이에요. 분석이랄 거 딱히 없고요. 그냥 카이 웨이텅이 최근에 보여줬던 경기 양상만 보더라도 답이 안 섭니다. 제구가 안 돼요. 지난 경기도 1회에 말로까지 나가는 과정에서 디트로이트전이었었죠. 1회 볼넷 2개, 몸에 맞는 공 2개 가지고
밀어내기 1점 주고 그거 이제 운 좋게 헛스윙 해줘갖고 삼진에다 병살 잡았고 맞고 넘어갔는데 이후에 또 사고 나가지고 결국엔 강판 당하고 개판 5분 전이었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근데 6월 첫 번째 경기도 그렇게 마찬가지였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웨이탕이 재구가 안 잡혀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없는데 얘는 안 그래도 4회 넘어가면 4회 5회부터 불안해진 투수인데 한 번 그렇게 5회까지 넘어가면서 잘 던졌던 것 때문에 한번 속았다가 저도 피똥 쌌습니다. 저번 경기. 근데 오늘도 장난 못하죠. 카웨이탕이 5회까지 버텨주면은 오늘도 당연히 휴스턴 불필 필승조 클리블랜드만큼이나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오늘 경기가 오늘 오전 경기죠. 2차전 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8대1로 이기면서 또 페스타 썼습니다. 페스타 연투 써가지고 경기를 마무리를 했고 오늘 경기에서 그 클리블랜드의 자랑스러운 필승조들이죠. 홀더맨, 게디스 스미스, 에린 얘네들이 모두 나올 수 있는 경기에 세콘이 5이닝만 던지면 돼요. 이 경기 카웨이텅이 던지는 수준보다 한두 점만 앞서는 수준만 갖춰주면은 클리블랜드가 불펜 싸움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매우 커지는 경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세콘이 또 실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언더를 갈 수가 없는 게 카웨이텅도 실점을 하고 세콘이도 알바레즈한테 홈런도 쳐맞거나 아니 파레데스나 알투비한테 좀 쳐맞아가지고 실점 좀 있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단순하게 뭐 세코니는 5이닝 무실점하고 카웨이텅은 3이닝 던지다 강판 당해가지고 5회 끝났는데 3대0 돼가지고 굳혀져가지고 경기 끝나고 보니까 필승조들 다 나와갖고 클리블랜드가 다 닫아주고 휴스턴 따라 붙으려 하다가 한 4대1, 3대1 끝나네. 뭐 그런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카웨이탕도 실점하는 수준만큼 세코니도 실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준 자체를 가늠하기가 사실 휴스턴도 아르바레즈의 이 그늘 속에 있는 팀이다 보니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제 순수 계산으로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 그래도 카웨이텅 실점한 수준보다는 세코니의 효율성이 좀 더 좋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한두 점이라도 점수차를 떠나서 이기고 후반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이 누구냐라는 걸 논했을 땐 그게 클리블랜드라고 말씀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클리블랜드 불펜이 사실 저번에 댓글에서 어떤 분께서 클리블랜드 불펜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클리블랜드 불펜 굉장히 좋습니다. 홀더맨이 각성한 순간 판도가 바뀌었어요. 원래 게디스 스미스 에린이 사실상 이제 거의 노예였죠. 진짜 염전 노예 맨키로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연투도 많이 하고 실제 1년 동안 이닝도 진짜 미친듯이 쳐내던 선수들이었는데 홀더맨이 그렇게 초반에 와갖고 개부진하다가 완전 각성하면서 다른 투수가 되는 시점에 이 임무 분담이 되고 오히려 선발 투수 부담도 줄어들면서 불펜에서도 필승조를 확실하게 굳혀서 이기는 경기를 하는 그런 경기 양상들을 보여주면서 클리블랜드 불펜이 훨씬 더 단단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승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비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제가 괜히 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요거죠. 지금 강성기름이 50% 찍혀 있는데 로토와이어 보시면 여기 59% 나와 있는데 실제로 웨더스타컴을 가보면은 지금 경기 시작하는 시간인 2시쯤부터 해갖고 비가 72%, 80%, 89%, 88%, 뭐 93% 해가지고 밤까지 계속 이어지고 자정까지 계속 비가 옵니다. 지금 새벽 4시까지 비 소식이 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뭐 걸 수가 없죠. 사실 뭐 걸었다가 괜히 비 왔는데 진행돼가지고 소나기 그쳤다가 비 오고 그쳤다 비 왔다 해가지고 비 때문에 피해보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그냥 건들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샌디에고입니다. 어제 선발 로테이션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발디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야 됐는데 이제 그 고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발디가 오늘 나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 레전드였었죠. 텍사스가 다 잡은 경기를 놓쳤고 마차도의 연장 홈런으로 앞서나간 샌디에고가 메이슨 밀러를 꺼내가지고 결국에는 경기를 굳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연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못 나올 것 같고 샌디에고 불펜진이 좀 뎁스가 얕아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이것도 샌디에고 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발디를 공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였었거든요. 고어였으면은 저도 어제 텍사스 승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뭐 언더나 텍사스 승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연장 홈런 때문에 언더도 깨졌고 텍사스 승도 깨졌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고어 카드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저한테는 이제 이발디가 오히려 저는 공략당할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분석을 했던 경기였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도 사실 지올리토 정도라면은 체인지업 떨어지는 거 수준 가늠하면 오프스피드 피칭 또 메인인 투수기 때문에 텍사스가 또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오늘
원래 지올리터 어차피 전 털릴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 상황 속에서 메이슨 밀러 연투까지만 가능하면은 오늘도 샌디에고와 불펜 싸움에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원래 어제 분석했던 게 이발디와 이 샌디에고 타자들의 상승관을 분석을 했었던 경기였었고 거기서 샌디에고 승을 예상을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불펜에서 아담을 보지 못한 건 좀 아쉽긴 하겠지만 모리온이라든지 완디 페랄타라든지 충분히 지금 그래도 서포트 가능한 불펜들이 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샌디에고 이 경기 연승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피츠버그의 경기입니다. 이것도 수입전이에요. 근데 오늘 경기도 사실 이제 로렌젠과 제라드 존스인데 이 구위자책적인 측면에서 제라드 존스도 만만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결국 피츠버그는 불펜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로렌젠이 사실 지난번 경기처럼 그렇게 또 잘 던질 수 있는 경기를 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로렌젠도 구위가 있죠. 이번 시즌 96, 7말까지 뽑아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피츠버그가 어제 경기에 출혈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나마 제일 믿을 수 있는 무롤진스키를 갖다가 폴스킨스 다음에 올린 거였는데 무롤진스키가 연투를 해버리면서 이제 오늘 경기 나올 수 있는 투수들이 이제 한정됩니다. 데니스 산타나 그 다음에 이제 시스크 그리고 이제 저 누구야 소토 그 다음에 저 한 명 더 있는데 몽고메리 뭐 이런 애들로 아마 갖춰지겠죠. 그래서 투수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경기인데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헤르게트 월티인 던졌고 베르나르디노 던졌고 힐 던졌으니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부상 선수 제외하면 한 2명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그 불펜의 힘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뭐야 피츠버그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불펜이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제라드 존스가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경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의외로 또다시 콜로라도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불펜 비중이 커지는 경기에서 휴스턴은 강점을 잃어버려요. 그게 지금 휴스턴의 최대 약점이거든요. 폴 스킨스가 작년처럼 데뷔 시즌처럼 8이닝 9이닝 쳐주고 7이닝 기본 먹어주는 피칭을 했으면 사실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폴 스킨스가 이번 시즌에 7회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어 없죠. 거의 그만큼 폴 스킨스마저도 그런 걸 못 보여주는 와중에 불펜들은 쉴 구간이 더욱더 줄어들게 되고 그걸 땜빵 쳤던 게 그나마 물준스키인데 오늘 그렇게 하루 쉰 피츠버그의 불펜들이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냐 없냐가 이 경기 결과를 논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배팅은 추천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이게 피츠버그 불펜들이 워낙 추세가 심해가지고 전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콜로라도 승을 일단 예상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근데 피츠버그가 사실 데니 센타나가 최근에 그래서 성적이 조금 더 좋아지는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너무 안 좋다고 보는 게 삼진율이 너무 떨어져서 데니 센타나가 최근에 2주가량 동안 3점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타격 지표에서 피츠버그가 앞선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건 레이놀즈가 나왔다라는 거 돌아와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건데 지금 콜로라도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적어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일단은 조심스럽지만 콜로라도 역배 일단은 말씀드려 보고 추천은 못 드리는 게 피츠버그가 그렇게 데니 산타나가 버텨줄 수만 있으면 소토까지 가는 과정에 길만 열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완 상대하면서 여기서 상위 타선에서 몽고메리 꺼내서 막 한 이닝 맞고 데니 산타나가 사고를 안 치면은 9회 소토까지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게 결국 6, 7, 8 요거 3개예요. 피츠버그에 문제가 되는 이닝이 요거 3개입니다. 내일 경기에서 6, 7, 8 요게 3개가 위기가 될 텐데 그거를 넘길 수 있냐 없냐에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마 데니 산타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 경기가.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미네소타가 학살을 했습니다. 뭐 저도 어제 미네소타 승이랑 애틀레틱스 승을 제가 이제 부주력 조합으로 썼었는데 오전에 애리조나 트리거가 나온 거 보고 좀 시겁을 했죠. 이제 어제 이제 방송에서 좀 공개를 했지만 트리거가 어제 또 다 맞췄죠. 토론토 승, 그 신시내티 승, 그 다음에 볼티모어 승, LA 엔젤스 승, 그리고 이제 보스턴 승까지 오전에 트리거 최신화 해준 게 LA 엔젤스 보스턴이었는데 그 5경기를 다 맞춰버렸어요. 트리거를 제가 그렇게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애리조나가 이 경기 오늘 파더스 데이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좀 이벤트성 경기도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제 호세 카브레라가 콜업이 된 게 소로카가 결국에는 그 허벅지 통증, 엉덩이 통증에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하고 부상자 명단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대체 선발로 이제 콜업이 된 택시 스쿼드 선수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유망주 랭킹 3위, 10위 내에 들지 않는 선수이고요. 근데 이번에 트리플 A에서 활약을 하면서 삼진율이 지난해에 삼진율이 19%대에서 이번 시즌에 28%대까지 급상승을 해가지고 갑자기 눈에 띈 선수로서 3점대 이하의 수준의 트리플 A 성적을 가지고 있던 선수로 갑자기 감독 눈에 띄어서 이제 콜업이 된 거예요. 근데 고속은 한 95마일 정도 던지고 체인지업 그 다음에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선수로서 나름 그래도 선발 스토퍼를 갖추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 친구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몸도 굉장히 좀 옛날에 얘는 우투수지만 CC 사바시아를 생각하면 될 정도로 굉장히 체구가 있어요. 얘가 상체가 좀 크거든요. 엉덩이도 크고 체구가 좀 있는 띠뚱띠뚱 스타일인데 큰 키에서 내려 꼽는 공의 장점이 좀 있다라고 일단은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마이크 파레데스도 마찬가지고 카브레라도 마찬가지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신예들입니다. 근데 걔들이 오늘 맞붙는 대결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서로 장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외로 이게 동기부여가 돼버려서 꽤나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내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경기예요. 근데 이 경기 진짜 추천 못 드립니다. 애초에 루키 데뷔전이고 파레데스 같은 경우도 평균 공속이 93마일 선에서 형성이 되는 만큼 구위적으로 압도적인 투수가 아니니까 지금 4점대 이하로 데뷔하고 아까지 승리가 없는 거거든요. 타격 지원용으로 해줘야 되는데 호세 카브레라라는 선수의 공에 대해서 미네소타가 쉽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좀 열려 있는 경기다라고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공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루키 데뷔전 좋게 바라보기 쉽지는 않거든요. 웰컴 투 MLB도 한 방 맞아야 되고 오늘 당연히 팀도 하필 미네소타라면 장타는 더욱더 열려있는 경기다 보니 미네소타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미네소타 선발도 사실 제가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고 애리조나가 지는 과정에서 결국 이 비기닝 만들어가지고 7회 맹추격하면서 타격을 한번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파당한 경기에서 마지막에 갔을 때 그냥 지냐 추격을 하고 지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추격이 좀 있었다는 점에서 타격에서 그냥 빌리진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바라보게 돼서 이제 그냥 저력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비비는 싸움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져서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봐보는데 이거 배팅 추천은 못 드립니다. 네, 저는 이거 절대로 이제 못 거는 경기고요. 그냥 조심스럽게 지켜봐야죠. 내일도.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레틱스 대 LA 인저스 경기입니다. 어제 2대0으로 팽팽하게 JT긴이 버티고 있던 와중에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터져버리면서 이제 7대0으로 영봉패를 당해버렸던 애틀레틱스였어요. 이제 그 우레나는 여전히 97마일에서 100마일까지 나오는 빠른 공을 힘있게 누르면서 애틀레틱스를 막아세웠고 기회가 있었을 때 니커츠가 활약을 해주지 못했던 게 결국 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애틀레틱스가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좀 노려봐야 되는데 승리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틀레틱스가 실제로 최근에 10경기, 12경기 치르면서 좌투 상대 타율이 3할 2푼이 넘어갑니다. 근데 홈런 생산 자체가 많지 못했다라는 점이 오늘 조금 거슬리는 부분인데 실제로 좌투 상대로 슬러그 수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 OPS가 타율 대비 그렇게 우투수 상대 대비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애틀레틱스였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디트머스가 대량 실점을 홈런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경기는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불펜 운영에서도 마찬가지고 투수 운영적인 측면인 걸 생각했을 때 디트머스 이후에 LA 인저스가 내일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1차전에 이제 나왔었던 이제 페인이 됐던 선수들의 이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애틀레틱스는 어제 바로 연투해버리면서 이제 실패했죠. 운영 바로 안 나오게 되면 나머지 투수로 운영될 텐데 그 투수들이 얼만큼 해줄 수 있는지가 아마 애틀레틱스의 승리를 이제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고 정도만 보게 되는데 불펜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잠재력 싸움에서는 LA 인저스보다는 애틀레틱스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라이터 주니어만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요. 애틀레틱스 승을 예상하는 제 입장에서는 라이터 주니어가 올라오는 구간이 제일 불안합니다. 9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도 단조로워가지고 이제 라이터 주니어의 그 슬라이더 그 변화구 피칭이 먹히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불안한 투수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습만 안 나온다라면 애틀레틱스가 할만하지 않을까. 내일 많은 출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 대 보스턴의 경기인데 이거는 수입전입니다. 근데 이거 보스턴 수입 노려볼만해요. 일단 톨리가 나온다는 점에서 얼리가 아닌 이 톨리가 나온다는 점에서 더욱더 강점이 생기는데 심지어 어제 얼리공도 1회 빼고 공략이 안 됐어요. 시애틀이. 그만큼 톨리의 공은 얼리보다 이제 상위 호환이죠. 구속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무브먼트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시애틀이 그 정도 그런 타격을 해가지고는 될 것도 안 돼요. 지금 이거 역배 봐야 되는 경기고요. 시애틀의 필승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강점을 오늘 경기에서 살리려면 투수 운영에 있어서 앞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경기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다저스 대 볼티모어 경기인데 슈엔과 이제 브랜드 영의의 경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조금 급하게 진행을 한 경기 내용이 있는데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다저스 승 오늘 메리트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경기가 그나마 어제 경기는 또 좌투수였으니 그러려니 할 수도 있고 결국 막판까지 추격이 돼가지고 9회 이제 한음 차로 따라붙는 상황도 생긴 과정에서 볼티모어의 필승조인 카노까지 이제 소모값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다저스이기에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후반 싸움까지 갔을 때 볼티모어의 힘이 끝까지 또 받쳐준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경기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저스가 오늘 바람도 외야로 불고 해서 장타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똑같이 득을 보는 게 볼티모어거든요. 워드도 마찬가지고 건너 앤더슨, 알론소, 바셀로 그 다음에 카우서 전부 다 장타 득을 보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람을 활용하는 경기가 펼쳐진다라면 오히려 슈엔이 더 불안한 피칭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경기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 오늘 경기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어제도 홈런을 때려냈었던 오타니가 그 타격감을 살려서 오늘 또 장타를 또 때려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먼이나 아니면은 뭐 터커라든지 기존에 활약을 해줘야 되는 뭐 먼시라든지 어제는 대타로 나왔지만 그런 애들이 조금 결국 다저스 스타디움에 어울리는 경기를 펼쳐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경기다 정도로 말씀드리지. 그래서 제가 이 경기를 내일 뭐 제가 점수 매긴 거를 제가 10점 만점 스케일 점수를 매겨드리면서 보통 제가 조합에 활용하는 게 8점 넘어가야 조합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경기 점수 매긴 걸 제가 7점 매겼어요. 별점 7점. 제 기준에서는 조합에 쓸 수 없는 경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추천드릴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뉴욕 매치 마지막 경기인데 제킬러 대 이제 피터슨이 나온 경기라 선발에서 이미 좀 기울었다는 생각도 들겠죠. 근데 어제 같은 경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피터슨이 이번 시즌에 개털리고 있더라지만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이 OPS 수준 자체가 홈 경기에서 그나마 최근 10경기 치르면서 좌투 상대로 타율이 2할 8푼이 넘어가는 수준까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제 시즌 성적으로 봤을 때 좌투수 상대로 OPS가 그 슬러그 수치가 순수하게 0.03이나 더 떨어지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라델피아가 좌투 상대로 장타 생산이 그만큼 안 돼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바람이 외야로 많이 불어나가는 경기였기 때문에 제가 홈런이 나올 수 있는 경기고 그 홈런을 친다면 필라델피아가 될 것 같아서 언더가 아니라 이게 필라델피아 승을 추천합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려서 필라델피아 승을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바람이 그 정도로 도와주지가 않아요. 측면으로 불어나가는 바람이 부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오늘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또 장타를 칠 거라고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피더슨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자신의 커리어 대비 높은 슬러그 수치인 0.422 수준의 슬러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 홈런을 많이 맞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피터슨이 5월 달에는 무피 홈런 피칭을 하다가 6월 달에 두 경기에서 피홈런을 모두 허용했던 것에 오늘 기대를 좀 걸어보게 됐고 카일 슈아버 어제 놀라웠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런 부분에 조금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 건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실제적인 타격 데이터적인 측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많은 출루가 있을 수 있지만 홈런으로 그렇게 어제 같은 경기를 펼칠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킬러의 호투가 반드시 필요한 경기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제 같은 타격을 기대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어제랑은 환경적인 요소도 바람에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수도 좌투수 피더슨이 나오는데 1차전에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나야가 이번 필라델피아 시리즈 등판하기 전에 계속 1실점, 2실점 내로 끊으면서 선발 전향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만큼의 빌드업을 쌓아놨었습니다.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런 머나야도 5.1이닝 6피안타 3실점하고 내려갔어요.
그만큼 좌투 상대 공략은 지금 최근 4번의 시리즈에서 홈 경기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좌투 공략이 되고 있었던 게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리그 지부 2위까지 갈 수 있었던 그 힘이었었거든요. 뭐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고평가하게 되는 건 있지만 홈런을 그렇게 어제처럼 오늘 아침에 2차전 경기처럼 때릴 거라고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전체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직접적인 도움 좀 더 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혜택 읽어보시고 가입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댓글로 아쉬운 소리 하시기보다는 그냥 그런 이제 돈 끌고 이제 화풀이하는 식으로 감정 쓰레기통 쓰지 마시고 각자 서로 격려하면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선의의 댓글 남기는 그런 창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본인 인성 드러내는 글이에요. 아무리 익명성이라지만 이 댓글에다가 자신의 인성을 드러내면서 본인 스스로를 쓰레기로 만들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다들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저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